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에 빗댔습니다. 대장동 일당들과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과거 2번이나 도주한 적이 있다면서 상습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작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말, 윤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발언이죠. 윤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빗댄 이 대표는 가만히 맞고 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본인과 본인 주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나치다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133, 이거는 사건 번호입니까? 사건 번호. 275, 이거는 압수수색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도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기로 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은 아니지만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자유 발언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요. 친문 혹은 비명계인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가 이견 없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토론은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네. 가결 안 돼. 대표님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결은 안 될 거예요. 네, 서른 의원은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대표적인 인사죠.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이 대표의 면전에서 이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출마를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네, 그런데 설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 점심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부결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취 표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제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당원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개인의 판단으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이유,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 방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영장에는 일명 그분 논란, 428억 약정설에 대한 내용은 빠졌죠.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직접 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돈 받은 거 없다, 구체적인 혐의를 소명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한마디로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돈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몇 년 동안 검사가 한 70여 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네, 한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 기자들의 백브리핑에 검찰 수사 관련 질문에 나오면 입을 꼭 닫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중간 발표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방어 여론전 펼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그걸 짰으면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죠. 강제 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줬을 것이고, 공모하지 않고 그들을 민간업자로 지정을 해줬을 것이고, 그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참 구속영장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체포동의안의 변수가 남아있죠. 국회에 올 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처럼 이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은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할지가 관심인데요. 전직 법무부 장관 선배인 박범계 의원은 너무 검사처럼 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어차피 정치하실 분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검사가 했던 것을 대응을 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지금 관심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느 정도로 표를 모을 것인가인데요.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경우에 오히려 민주당의 반감을 사서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라는 게 중론이었죠. 다만 이 새로운 증거를 꺼내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성향상 새로운 증거가 있었으면 진작에 흘렸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고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도망갈 리가 없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따르면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당시 성남시 의회를 점거했을 때 이렇게 2번 이 대표가 도주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도주 우려? 자서전에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일단 도망가고 증거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감됐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지금으로선 이런 정 비대위원장의 주장,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흔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검찰은 오늘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 또 비서실, 평화협력국 등이 대상이 됐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돈,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검찰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1대1 대질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인 대질이었고 좀 고성이 오가긴 했는데 저희들 유감 표명하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1대1이 될지 뭐 4대1이 될지는 뭐 저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은 백현동 아파트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한 번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킬 수 있지만 다음번에 또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부결을 주장했던 친문 이 비명계 의원들이 다음번에는 사실 이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명분을 쌓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에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리 오랜 시간 버틸 수는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의 핵심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 밑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밑에 아주 좀 높이 솟아오르는 트램펄린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저는 압승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이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주장을 하고 있는 김 씨는 만약에 약정설을 인정할 경우 이 범죄 수익으로 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국가로 환수가 되죠.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도 다 같이 이 약정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곽상도 전 의원 판결 때 봤듯이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김 씨의 수익 배분 관련 진술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만배는요.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부와 동일한 형태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그때 사실 과장했어. 거짓이었어. 조금 부풀려서 얘기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거짓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은 열려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이 대표와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던 이 대표의 선긋기와는 다르게요. 유 전 본부장은 2009년부터 이 대표와의 인연을 이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칭 다이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대1의 관계로 만나온 사이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과 이 재건축을 하기로 손잡으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세가 셌기 때문에 천당 밑에 분당이다라고 불리던 이 분당에서 민주당의 표를 얻어야 했던 이 대표가 리모델링 관련 업자였던 유 전 본부장과 만났다는 겁니다. 당시 이 대표가 토건 사업에 눈을 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개축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자. 그게 이제 주민들 수건이었거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거를 편승해야 분당 사람들이 본인을 찍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토건적 제일 싫어하는데 토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유동규 실록이라는 이름의 이 유튜브 시리즈는 100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신 게 1화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법정밥 여론전, 이 내용에 따라서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뿐 아니라 법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당의 원로들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면서도 조금씩 결이 다른 주문들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정치권의 이 거친 말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깡패에 빗댄 이재명 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재명은 도주 상습범.